몇 단원이죠? 16단원인가요? 16단원 경우의 수. 그거부터 한번 좀 잡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솔직히 그거는 이제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냐면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 그러니까 실험이나 사건, 이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험이나 관찰을 직접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게 있다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그것들을 다 세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한 정의였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하죠. 경우의 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뭐 네 가지? 하나 더, 네 가지?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고요. 이거 조금 내려서 쓸게요.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M이라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 하고, N이라 할 때, 첫 번째, 사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사건, 이렇게 갈게요.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 A와 동시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첫 번째 게 합의 법칙, 두 번째 게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건 A 또는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요,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메뉴판 줄 테니까 너 뭐 마실래? 근데 거기 봤더니 탄산음료가 3개, 이온, 커피 종류가 2개, 그 다음에 우유와 잠깐만. 탄산음료가 한 5개, 이온음료가 3개 정도 있다고 쳐. 그럼 넌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야?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사건 A, 탄산음료를 뽑는 경우의 수. 고르는 경우의 수. 또는 사건 B, 이온음료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선택지를 늘리는 경우의 수는 보통 또는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또는 같은 경우에 또는이 들어갈 때는 더합니다. 얘가 합의 법칙이에요. 그럼 보통은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하는 애를 그냥 마냥 저냥 더하면 안 돼요. 뭐가 빠졌냐면요. 사건 A와 B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L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하는 애는 M 더하기 N 빼기 L입니다. 얘가 기본이에요. 항상 언제나 중복돼서 2번 세는 경우는 뺍니다. 이런 경우에요.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또는 4의 배수의 개수. 몇 개예요? 3의 배수가 몇 개지? 6개요. 4의 배수가 몇 개게? 5개요.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11개야? 아니라고. 12의 배수가 몇 개니까? 1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6 더하기 5 빼기 1을 해서 10이 나오는구나 라고 적어주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저 첫 번째 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건 A이면서 동시에 사건 B라고 하는 애는 이 동시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시간대가 아니야. 자,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주사위 50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아니, 동전 50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앞면이 나오는 경우. 뭐 이렇게 따진다면 주사위, 그러니까 뭐야, 동전을 50개 던진다,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는 게 그 동전 50개를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50개를 한 번에 놓는 거야? 만약에 근데 땅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돼? 그럼 판때기까지 다 해가지고 50개를 다 맞추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되나? 무조건 반드시 같은 시간대에 같이 떨어져야지만 그게 동시간대인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동시간대예요. 자, 주사위 50개를 던질 거야. 그걸 다 더해. 예를 들어, 다 더해. 그러면 주사위 50개를 이렇게 던져도 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앞으로 5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기 전에 주사위 하나씩 던질래. 라고 하면 그 50개 던지는 게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지? 난 뭐 하는 중이야? 주사위 던지는 중이야. 43일째. 난 주사위 던지는 중이야. 45일째. 주사위 던지는 중이야. 50일. 난 이제 주사위 50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러니까 동시에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문장을 읽었을 때, 해석할 때 이게 뭐예요? 사건이 연속될 때예요. 얘를 곱하기를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곱하기, m 곱하기 n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 동시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속적으로예요. 연속적으로. 뭐가 안 됐을 때? 이 A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 B가 진행될 때. 그럼 또 B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C까지 진행이 될 때 우린 그것들을 다 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니네 집에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가야 돼. 근데 딱 봤더니 상의가 5개, 하의가 4개 있었어.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의가 5벌이 있고 하의가 4벌이 있는데 상의가 5개고 하의가 4개면은 난 9개 중에서 하나만 입고 가면 되는구나. 그럼 뭐야? 그래,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 뭐 하의만 입고 나가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가끔 지금 근데 봐봐. 그럼 9가지 경우 중에서 누군가는 그럼 상의만 입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잡혀가요. 그죠? 여자분들은 더더욱 큰 문제죠. 곤란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옷에 또 뭐까지 쥐어야 하의까지 잡아야 오케이. 나 오늘 이렇게 입고 가야겠다 라고 이렇게 되면서 비교하잖아. 응? 그게 동시에라는 개념 자체가 연속적으로 마무리가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냥 자, 음료수 5개가 있고, 자, 여기 메뉴 골라보세요.
여기 뭐 메인 디쉬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사이드 디쉬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가 4종류가 있네. 그럼 넌 이 중에서 뭐 먹을래? 그럼 메인 디쉬 중에서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걸 동시에 하나 선택하잖아. 그지? 그런 경우 또한 뭐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연속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말고 235페이지를 보세요. 235페이지 가장 상단에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성립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 동시에라고 하는 게 이게 중복될 때도 포함하고요. 이렇게 연속이지 않을 때도 포함합니다. 그럼 그 모든 얘기를 다 합치는 거예요. 진돗개 3마리, 삽살개 4마리, 풍산개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분양받는 경우에 선택지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더 하면 된다고. 보기 2번. 자연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4인 걸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x 더하기 y가 2일 때 어떻게 되고 x 더하기 y가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죠.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보세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에는 가장 저 빨간 박스 위에다가 줄 거주셔도 됩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보이세요? 어디? 이와 같이 그 빨간 박스 제일 밑에 있는 빨간 박스 위에서 한 4번째 줄을 이와 같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합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뺀 것과 같다. 그게 정리된 식이 m 더하기 m-l 요 식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고배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봐봐요. 뭐라고?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잇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잇따라가 뭔 뜻이에요? 그냥 연속이에요. 연속적으로. 그 하나의 행동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다른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과 사회 과목 중 한 과목을 택하여 공부하는 경우의 수. 한 과목씩. 그러면은 과학 과목을 하나 골랐어. 마무리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안 됐어. 뭐 사회까지 한 과목 골라야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골라야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행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16-1번 한번 보자고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될 거냐면 이 또는이라고 하는 걸로 합의법칙, 고배법칙이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그냥 정말 뭐 별거 아니잖아가 아니라 얘는 뭘 나누게 되는 거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이냐면 얘는 조건에 따라서 쓰지 마세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 조건에 따라서 경우가 나눠져요. 나뉘어질 때. 니네들이 방금 전에 그 방정식 구할 때, 부등식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합의법칙을 썼던 거나 마찬가지야. 조건을 나눠서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이거에 대해서 풀고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연립 부등식이랑 마찬가지인 거지. 연립, 그치?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를 찾고 여기서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를 찾아서 그렇게 다 최종적으로 구한 애를 뭐 한다고? 더한다고. 그게 합의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 쓰지 마시고 뭐라고? 여기 합의법칙. 합의법칙. 얘는 뭐라고? 고배법칙이라고.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보세요. 16-1번.
두 종류의 A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16-1번에 뭐래? A와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4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고르래요. 뭐부터 할까? 조건부터 나눠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4도 있고요. 첫 번째, 합이 4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합이 8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합이 12가 될 수도 있겠죠. 경우 조건을 나누라고 나누는 거야. 나눴다 더하는 개념이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눠서 체크를 하고 분류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합이 4가 된다라고 하는 순서상 찾아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4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을 A 주사위랑 B 주사위랑 서로 다른 거야. 앞에 있는 주사위가 A와 B 주사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거 어떻게 존재해? 하나 1, 3 나오면 되죠. 다 쓸 필요 없어요. 어디까지? 항상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다 써. 시간이 넘치는 시간 빌 게이츠 분들은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어느 세월에 이런 걸 다 쓰고 있어. 보통은 쓸 때는 대칭으로 쓰지 않아. 1, 3 썼으니까 3, 1 써야지 이딴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 하나를 기준으로 값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게 기본 디폴트로 잡아요. 그럼 합이 8일 때는 보통 2, 6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능해? 6, 2까지 가능하죠. 모르겠으면 다 적어. 2, 6 적었으면 3, 5도 적어야 되고 4도 적어야 되고 또 5, 3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 6이 적으면 되네? 그럴 필요 없이 시작과 끝을 체계적으로 내가 순서를 룰을 정해놨다면 몇 개? 5개. 6 빼기 2 더하기 1 5 끝. 이렇게 5개 이렇게 띡 하고 접을 수 있다고요.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합이 12인 경우는 6, 6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 더하기 1 총 답은 9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한 3개, 5개, 1개를 얘네들은 자 봐봐 얘들아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얘랑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합이 4이면서 동시에 8이 될 수가 있는 거냐고.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심하고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돼. 그래서 3 더하기 5 더하기 1 답은 8. 9 이렇게. 그 밑에서 나와 있는 어드바이스 한번 보세요. 경우의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빠짐없이 거기 이거 별표 치고 줄줄이 세야 돼요. 뭐하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뭐라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뭐 하는 거? 경우를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한 다음에 합의 법칙 이용해서 더해주고요. 그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그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 초록색 글씨로 써져 있는 사전식 나열법. 순서대로 쓰란 얘기야. 방금 전에 내가 여기서 썼던 것처럼 봐봐. 1, 3 썼으니까 3, 1 쓰고 여기서 어떤 게 더 보기 좋은가 보라고. 너네들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2,6 적은 다음에 얘랑 짝꿍 뒤집으면 되니까 3,4 이렇게 짝꿍으로 적다 보면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누군가 하나를 빼먹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2,6, 3,5, 그 다음에 뭐 4,4 이렇게 사전식으로 점점 커진 상태로 적는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꾸 360의 양의 약수인 개수와 이들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양의 약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 이거 되게 올드한 문제거든요. 요새 잘 안 나와요. 약수 총합이. 근데 가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 16-2번의 가장 힌트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전개를 이용합니다. 그냥 전개가 아니라 다항식의 전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요. 다항식의 전개를 이용해요. 무슨 뜻일까? 다항식의 전개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 a 더하기 b에다가 x 플러스 y 더하기 z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될까? 여기서 ax 한 번, ay, az, bx, by, bz 이렇게 총 6개의 항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한 애들이 반드시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를 이용해서 360이라고 하는 애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본다면 6 곱하기 6 곱하기 10이거든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그러면 원래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왜 1을 더해? 지수 플러스 1이거든? 자,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9에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나와요. 심지어 그때는 요 곱셈 공식 기호 생략하는 것도 배우기 전이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요? 왜 1을 더해요? 1 더해요는 암기식이고요. 왜요? 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표를 그릴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요 두 개만 먼저 보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약수를 나열해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냥 이거 먼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부터 나열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자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으로 계산합니다. 뭔 식이야? 나 여기 1, 2, 3, 3의 제곱으로 빈칸을 채워요. 무슨 식인지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뭐 하는 거야? 2를 몇 개 골라갈 건지를 고르는 거야. 2가 총 몇 개 있어? 몇 번 곱할 수 있어? 3번 곱할 수 있어. 그 중에서 1이라고 하는 건 2를 한 번도 안 곱한 애야. 2를 하나도 안 곱한 상태에서 1도, 그러니까 뭐 3도 하나도 안 곱한, 아무것도 안 곱한 순수한 상태는 얼마라고? 1이야. 1이야. 아무것도 안 곱한 굉장히 퓨어한 상태 1이야. 3 하나만 골랐어. 여기. 3 두 번 곱했어. 3의 제곱. 2 하나 고르고 3 하나도 안 골랐어. 하나만 곱했어. 2개 곱했어.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0, 1, 2, 3이 생기는 거야. 하나도 안 고른다라고 하는 선택지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 더하기 1을 해준
4 곱하기 3을 하더라 라는 얘기라고.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따지고 보면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2를 하나도 안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고를래, 두 개 고를래, 세 개 고를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만,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만 물어본다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개 나오는구나 인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네.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이게 힌트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하려고 그래. 여기 있는 요 표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하고 싶어. 그러면 얘랑 곱해서 나오는 값들 더하기 얘랑 이게 다 약수가 되고 그걸 다 더한 걸 구하고 싶다니까 얘들아. 뭐 하면 될까? 다항식 전개하듯이 얘 곱하기 얘 해버리면 되지 않아? 봐봐. 잘 생각해봐.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하면 몇 개의 항이 생겨? 12개의 항이 생겨. 아까 약수개수 몇 개라 그랬어? 12개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엔 모든 약수의 총합이 되겠네. 근데 지금 여기다가 5까지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또 뭐까지 곱해주면 돼? 1 더하기 5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약수의 총합이 되더라. 약수의 총합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15 이거 계산하면 얼마? 13 이거 계산하면 얼마? 6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14 더하기 1 곱하기 14 빼기 1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14의 제곱이 얼마죠? 196. 그래서 얘는 앞에 두 개 계산하시면 195다라고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두 배, 저는 이걸 한 번에 계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좀 쪼개서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390 곱하기 3인가요? 그래서 1170개. 1170이라는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더라. 약수의 개수와 약수 총합을 구하래요. 약수의 개수 24개 구했고요. 약수 총합 1170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려면 20개가 되려면 얘를 어떻게 우리 아까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약수의 개수가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자 M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 한 값이 20개랑 2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20은 뭐 곱하기 뭐야? 20이라고 하는 값은 4 곱하기 5가 되거나 아니면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제일 작은 소수에다가 가장 큰 지수를 주는 게 그나마 값이 작아질걸? (2의 4제곱으로) 3의 세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야. 뭔 말해? 뭔 말인지 알겠니? 지수가 더 크니까 밑이 작은 애한테 4제곱을 주고 밑이 좀 더 큰 애한테 큰 애를 준다면 작은 애를 뭐라는 거야? 밑이 작은 애한테 큰 걸 주고 밑이 큰 애한테 작은 걸 준다면 지수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고 놓고 끝내지 마. 얘랑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요 경우는 어때? 2의 4제곱 3 곱하기 5.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어떤 애가 더 커요? 2의 4제곱은 똑같아. 2의 4제곱은 똑같은 2의 4제곱이야. 3의 세제곱이 크냐 3 곱하기 5가 더 크냐? 3의 세제곱이 더 크죠. 그럼 얘가 더 작은 숫자네요. 16 곱하기 15니까 8 곱하기 30이라서 240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 20이라고 하는 그 세트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좀 더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뭐 예를 들어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의 19제곱. 그지? 얘를 좀 바꿔서 풀어주자면 약수의 수가 20개 되려면 A의 19제곱 같은 경우 약수의 수가 20개가 돼. 그지? 그 다음 A 곱하기 B의 9제곱. 얘도 2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또 A의 뭐가 있을까? 1 곱하기 20, B 곱하기 10, 4 곱하기 5.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또 A의 4 곱하기 5, 2 곱하기 2 곱하기 5.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4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묶음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얼마? 2의 19제곱. 이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얼마? 2의 9제곱 곱하기 3. 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누구?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요렇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들 찾아주시면 될 거고 그 가장 작은 값이 제일 하단에 있는 값들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6-3번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자, 지금 A에서부터 B로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근데 어디를 거쳐서 간대? P를 거쳐서 간대.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고? 3가지야. 도착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뭐야? 연속 잇따라서 연달아서 계속 발생하는 중이야. P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야? 2가지라고. 그럼 3가지랑 2가지를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곱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자, 근데 또 생각해봐. 자, 항상 뭐라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를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중복되지 않게 경우를 나눴나 확인해 보신다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애랑 A에서부터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랑 더 있어? 더 있어 없어? 나 모든 경우 찾았어?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거, P에서 B로 가는 거, A에서 Q로 가는 거, Q에서 B로 가는 거 각각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얘네들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 출발하여 A와 B 사이를 한번 완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가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이것도 뭐 하면 돼? 계획 세워봐. A에서 P를 B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되고 한 번만 거쳐야 된대.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된대. 그러면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갔으면 얘에서 P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Q로 갔다 다시 왕복을 마무리하던 아니면 요렇게 올 때 P를 거쳐서 오는 것은 뭐 하면 돼요? 경우를 정확하게 나눠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경우의 조건에 맞게 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는 식을 세우는 겁니다. 1단계 뭐라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를 나눌 것. 경우를 나눌 것. 두 번째, 그에 맞는 식을 세울 것. 다음, 푼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한다고? 더하라고요. 이건 뭐 하라고? 경우를 나눌 것. 2번, 식 세워서 3번, 이렇게 풀고, 3번, 그 결과값을 더해라. 아시겠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경우를 나누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경우를 나누라고요. 경우를 빠짐없이 경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16-4번입니다.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을 때 A에서 B로 철사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이거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입체 도형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 중복순열 문제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구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푸는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언제 배우는데요? 여기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응용 심화 버전, 그 RPM 넘어가서 센에서 가끔 나오고요. 보통은 어디서 나오는 게 정상적이냐면 저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나와요. 여기 있는 경우에서 순열 조합이 아니라 그의 심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풀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그려보자. 크게 그려보자. 철사라고 하니까 점선으로 그릴 필요가 없네요. 난장판이고. 저는 점선이 있는 게 더 편한데. 구분이. 틀린 거 없죠. 자, A에서 출발하고요. B까지 갑니다. A에서, 자, 나눠서 따로따로 보세요. 계속 나눠서 따로 보세요. 지금 A는 A에서 B 방향으로 최단거리로 간다면 얘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지? 여기서 하나라도 만약에 돌아온다거나 내려간다거나 하면 최단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좋냐면 보통은 여기요. 그 B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시는 게 좋아요. 도착 지점이 여기서 어떻게 갈 거야를 기준으로 나누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쪽 이렇게 뭐 한 3개, 4개 이 정도로 한번 끊어서 볼게요. 잠깐만. 여기는 그렇게까지 잘게 나누진 않았을 텐데 여기 이 해설에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쪽. 네, 여기도 괜찮고 저 위에도 상관없어요. 구하기 힘드니까. 자, P, Q, 여기가 R, S. 아, 여기가 P인가요? 바꿨네요. 물어볼게요.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2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이면 되잖아요. 또는 위로 한 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P로 가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P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게요? P에서 Q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Q에서 B로 가는 건 두 가지. 그러면 또 물어보죠. 이번엔 A에서 P를 거치고 Q를 거치지 않은 Q를 안 거칠 거야. Q를 안 거치고 바로 곧장 B로 가는 거는 몇 가지일까? Q를 거쳐도 상관없어. Q를 거쳐도 상관없어. 그냥 P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일까? 여기 이것도 똑같아. A에서 Q로 가는 경우랑 P에서 B로 가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같거든요. A에서 Q로 가는 거는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 1번 선택하는 순간 A에서 Q로 갈 때 A에서 Q로 가려고 그래. A에서 Q로 가고 싶어. 자세히 천천히 봐. 천천히 봐. A에서 Q로 가고 싶어. 근데 내가 1번 첫 번째 갈림길을 첫 번째 갈림길에서 위로 올라갔어. 그럼 그 다음 선택지는 뭐만 남았어? 뒤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이렇게 두 개가 남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여기서 Q로 갈 수 있는 선택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선택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 그때의 남은 선택지가 생기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P에서 B로 가는 경우도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6개 나온다고요. 자,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 2가지. P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6가지. 그럼 A, P, Q, B. A, P, Q, B 순서대로 가는 게 4가지고요. 여기서 A, P, B로 가는 게 12가지입니다. 또 A, Q, B도 볼게요. A, Q, B. A, Q, B도 아까 몇 가지라고요? 6, 2. 그래서 여기 12가지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APB와 AQB 중에서 APQB만 빼면 되죠. 12 더하기 12에서 동시에 벌어진 4가지를 빼면, 중복된 4가지를 빼시면 돼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RS, 이쪽 계산해 볼게요. RS. 그럼 A에서 R 거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A에서 R로 가는 거 한 가지, R에서 B로 가는 건요? R에서 B로 가는 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갈래길이 나와요. 그럼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3, 1이 되겠죠? A에서 S로 가는 게 3개, S에서 B로 가는 거 하나. 마지막 A, R, S, B 1, 1, 1입니다.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3, 3 빼기 1 총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20 더하기 25 25가지 경우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다 가 나올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얘는요, 이걸로 계산하는 것보다 공식으로 이용해서 식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요. 그 식으로 풀어서 나오는 것들 자체가 확률과 통계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복잡스러운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16-5번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벌써 그렇게나? 수영도가 안 나왔네요. 자,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뭐 이게 진짜 지멋대로 정석이라서 짜증나는데, 첫 번째가 우리 그 첫 번째 뭐였죠? 사전식 나열. 사전식 나열법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빠짐없이
순서대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사전식 나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작은 거부터 큰 거, 혹은 A부터 Z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들을 사전식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수영도라고 해요. 수영도라고 하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수라고 하는 게 나뭇가지 나뭇가지 수라는 한자고요. 그럼 모양 형자예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들이 수영도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거를 사전식 나열한다고 했을 때 봐봐. A, B, C, D, E라고 하는 애를 사전식으로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장 제일 처음에 오는 숫자가 제일 작은 거, 문자가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든. 그럼 A로 시작해서 B, C, D, E 이게 첫 번째 오는 문자가 숫자가 될 거야. 그럼 얘 바로 다음으로 사전에 나올 문자는 얘보다 이렇게 바뀌어준 애가 나오겠죠. 그 다음 또 D, C, D, E, C 이 무슨 모양을 그려요?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뻗어나가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경우를 다 적는 것들을 수영도라고 해요. 그 수영도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교란순열에서 사용합니다.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건요, 그 RPM 교재를 한번 보면은 바로 풀이가 가능한 내용인데요. 어디냐면, RPM 945번. A, B, C, D 네 사람이 자기가 자기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수영도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예요. 응? A, B, C, D 네 사람이 945번. 문제가 뭐래? 책을 한 권씩 가져와서 바꿔 읽기로 하였다. 책을 한 권씩. 그 다음에 자기 거 빼고 읽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A, B, C, D가 A는 A를 읽으면 안 돼. 뭐 이렇게 B부터 읽어야 돼.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A를, 그럼 얘는 무조건 반드시 D, C를 읽을 수밖에 없죠. 자기 거를 읽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가 B를 여전히 골랐을 때 B가 A 대신에 C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DA 밖에 없고요. D. 뭐냐 이거. A, C, D가 왔을 때 A 남는 게 A, C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B일 때 블라블라블라, C일 때 블라블라블라, D일 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총 9가지가 나오는 걸 수영도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교란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쓰긴 않고 이것들은 써서 외우시는데 그거만 기억하세요. n이라고 하는 게 an이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자, 혼자서 자기 걸 자기가 안 읽는 방법 있어, 없어? 내가 나밖에 없는데 내 걸 안 읽는 방법 있어, 없어? 없어요. 한 명일 때는 빵개야. 자, 둘이 있어. 그럼 자기가 자기 걸 안 읽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서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 둘일 땐 하나야. 그럼 A, B, C 세 사람이 있을 때는 몇 개가 존재할까? A 안 되잖아. B, C, A 여기다 A를 집어넣는 순간 C가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C, A밖에 안 돼.
그러면 C도 A, B 이렇게밖에 없다고. 이거 말고 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3명일 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4명일 때 몇 가지 나오냐고 했다면 9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 이거 좀 작게 써야 되겠다. 줄여 쓸게요. 0,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9. 마지막 5개일 때는 그럼 보통 몇 개가 나올까요? 이거는 44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나오는 숫자가 되게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불완순열, 자기가 자기 거 가져가지 않는 경우는 그냥 외워서 씁니다. 0, 1, 2, 9, 44. 보통 이렇게 그냥 다 외워서 그냥 대입해요. 0, 1, 2, 9, 44, 0, 1, 2, 9, 44, 0, 1, 2, 9, 44. 하나 할 때 0, 1, 2, 9, 44. 이거 빼고 외웠다 나중에 헷갈려서 하지 말고 0, 1, 2, 9, 44. 그 공식을 알려드릴 수 있기는 한데요. 그걸 굳이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 뭐냐면 an-2 더하기 an-1에다가 곱하기 n-1을 한 계산한 결과값이 an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두 개를 더해서 얘랑 곱하면 0 더하기 1 곱하기 2는 2,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9, 2 더하기 9, 11, 더 곱하기 4는 44.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놓지 마시고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색칠하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했네요. 그거 빼고, 색칠하기 빼고 좀 진행합시다. 저기, 어디야? 예, RPM 기준으로 953번까지 풀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